다산과 추사의 흔적이 서려 있는 강진 만덕산 백년사. 영지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뭉쳐있는 장소를 말한다. 영지에 가면 좋은 기운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밝아지며 생각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50년대 중반에 조계종 종정을 지낸 동산선사는 일제시대 때 의학전문학교를 다니다가 마음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는 백용성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했다. 동산 스님의 제자가 바로 해인사 성철 선사였다. 동산 스님은 가끔씩 주변 시자들도 모르게 잠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범인들도 머리 복잡할 때가 많지만 도를 깨우친 선사도 사판에 시달리다 보면 조용히 어디로 가서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동산 스님이 갑자기 사라졌다 하면 주변에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러 다녔다. 도대체 어디로 잠적하신 것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찾고 보면 꼭 강진 백년사에 계셨다고 한다. 강진 백년사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동산 스님이다. 충북 단양이 고향인 동산 스님은 왜 그렇게 바닷가 절인 백년사를 좋아했을까? 스님은 특히 백년사 앞에 펼쳐진 포구의 풍경을 좋아했다고 한다. 백년사 앞으로는 망망대해로 넓게 펼쳐진 바다가 아니라 구강포라는 포구가 보인다. 돛담배가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는 조그만 만의 풍광이다. 강진 백년사 앞의 풍광은 원포 귀범의 전형이다. 백년사 대웅보전 앞의 건물 이름도 만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누각이라는 만경루이다. 동산 스님이 백년사에 와서 숨어있곤 했던 것도 만경루에 앉아 구강포를 관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꿈결 같은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하고 있으면 인간은 어떤 심정이 될까? 무심이 될까? 좌절과 분노와 인생 헛살다 간다는 허망함이 모두 사라진 그 어떤 진공 상태로 되돌아갈까? 유년 시절에 걱정 없고 즐겁기만 했던 동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사 한 세상이 모두 몽환포영이라는 이치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일까? 백년사 뒷산은 만덕산이다. 월출산에서 꾸불꾸불 내려온 산맥이 해남 미왕사로 가던 중간에 한 자락 꿈틀대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백년사 터다. 백년사는 옛날에는 해상 물류의 중심지였다. 배로 짐을 실어 중국이나 개성으로 다닐 때는 백년사 앞의 구강포가 아주 좋은 위치였다.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배를 타고 올라가면 강진에서 개성까지는 3일이면 갈 수도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이 근방에 청자 가마터가 많았던 이유도 배에 싣고 개성으로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자를 육로로는 운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백년사에서 백년결사가 이루어졌다. 고려 말에 두 개의 불교 결사가 유명하다. 하나는 순천 송광사의 수선결사이고 또 하나가 바로 강진 백년사의 백년결사이다. 고려 말의 결사는 불교 쇄신운동이기도 했다. 수선결사가 참선 위주의 방법이었다면 백년결사는 연불 위주의 방법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마음을 관조하는 참선보다는 부처님 명호를 큰 소리로 부르는 연불결사가 더 대중적이다. 백년결사에는 스님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상인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의 여산에서 해원 스님이 주도해 처음 백년결사가 시작되었다. 고려에서는 강진 백년사에서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는 고성연불을 통해 수행하는 백년결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수선결사에 참석했던 멤버들이 귀족적이었다고 한다면 백년결사는 좀 더 서민적이었다. 시골의 향반들과 출세가 막힌 불만 세력도 있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해상 세력들도 같이 참여했다. 이 백년결사에서 8명의 국사가 배출되었다. 송광사에서는 16국사가 배출되었고 백년사에서는 8국사가 배출되었다. 송광사가 산속의 결사였다고 한다면 백년사는 바닷가의 결사였다. 산과 바다라는 차이가 있다. 고려 말에 왜구들이 고려 해안 지역을 마음대로 들어와 노략질하던 시대에 구강포를 바라보는 해상 요충지인 백년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결사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상 물류 노선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군사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다. 종교는 어느 선으로 올라가면 군사도 되고 정치도 된다. 인간만 사는 둘이 아니다. 조선시대 백년사에도 사연이 있다. 백년사 옆으로 30분 정도 고개를 넘어가면 다산초당이 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처음 유배를 왔을 때는 정신없이 몇 년간 술만 마셨던 다산이 마음을 추스르고 공부에 정진하던 곳이 다산초당이다. 서울에서 잘 나갔던 다산이 변방 오지 시골에 와서 어떻게 마음을 달랬을까? 마음 달래는 데는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있어야 한다. 상대가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희망이 생기고 삶의 재미가 생긴다. 이른바 배웠다는 먹물은 이야기가 되는 상대를 만나기가 어려운 법이다. 당시 백년사에는 아암회장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 다산보다 10년 연하였다. 당시 승려는 천민계층이었다. 10년 연하의 천민계층인 중이 당대의 주류 지식인이었던 다산과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다. 다산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만난 친구가 아암회장이었다. 아암회장이 그만큼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였던 듯하다. 아암이라는 이름도 다산이 지어주었다. 아암은 아이처럼 단순하고 성질이 급했던 모양이다. 다산이 10년 연하의 회장에게 어린아이 아자를 써서 아암이라고 지어주었으니 말이다. 당시에 어울리기 어려웠던 유학자와 승려가 이렇게 교류했다. 백년사와 다산초당의 거리는 걸어서 약 30분 걸린다. 평지가 아니라 적당한 높낮이의 고갯길이다. 높낮이가 있어야 사고도 유연해진다. 고갯길을 올라가면서 하는 생각과 내려오면서 하는 생각이 다른 법이다. 친구 집의 거리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것도 재미가 적다. 그렇다고 2시간 이상 너무 떨어져 있으면 생각났을 때 훌쩍 놀러가기가 부담스럽다.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한 호흡 깊이 쉬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이다. 다산과 회장은 안개 낀 날에도 이 고갯길을 넘어 서로의 거처를 왕래했을 것이다. 눈이 쌓인 어느 겨울날이라고 가지 않았을까. 갔다 오다가 중간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났던 날도 있으리라. 더군다나 숲길이다. 도시의 아스팔트 길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그 길의 품격도 다르다. 두 사람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기록에 의하면 다산은 아암회장으로부터 평소에 읽지 않던 불교 경전, 즉 능엄경, 기신론 같은 불경들을 소개받았던 것 같다. 아암은 다산으로부터 주역에 대해 배웠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춥고 낙담했던 시기에 다산이 백년사로부터 충전을 받았던 결정적인 식품은 차였을 것이다. 백년사에는 차밭이 있었다. 차는 남부지방에만 자라는 식물이다. 경기도가 고향이었던 다산은 남도 유배 시절에 차를 알았다. 다산은 백년사 주지였던 아암회장에게 차를 보내달라는 걸명의 시를 보내기도 했다. 다산은 차를 마시면서 유배의 고통을 견뎠지만 정작 차밭에 살았던 아암회장은 술을 많이 마셔 병으로 일찍 죽었다. 40세에 요절한 것이다. 음차 흥국이요 음주망국이라 했던가. 왜 출가한 승려가 술을 많이 먹었을까? 중이라는 천민계급의 한을 풀지 못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머리가 좋은들 무슨 소용인가? 경전을 많이 알아야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천대받는 신세인 것을. 성미가 급했던 아암회장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었을까? 차를 마시면 주독이 빠지는 법인데 회장은 마음에 쌓인 울분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백년사 대웅전 옆에는 아암회장이 남긴 산거자풍이라는 시구가 쓰여 있다. 이렇게 초달한 시를 썼으면서도 술병이 걸려 40세에 일찍 갔다. 그것도 인생이다. 다산과 회장은 백년사와 다산초당을 오가며 왕래했다. 또 춥고 낙담했던 시기에 다산이 백년사로부터 충전을 받았던 결정적인 식품은 차였다. 다산은 차를 마시면서 유배의 고통을 견뎠다. 백년사의 지적 전통과 차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다산, 아암회장, 추사, 초의 선사를 모두 봐야 한다.
아암이 승려의 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고 한다면 초이선사는 그것을 극복했다. 다산과 아암은 10년 차이다. 추사와 초이는 동갑이었다. 서로 막역했다. 다산의 지적 전통이 아암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아암의 다음 세대가 추사와 초이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조선 후기 다산에서 초이선사에 이르는 지적 전통은 대단한 전통이다. 네 사람을 같이 묶어서 봐야만 당대 지성사의 흐름이 포착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